이번 시간에는 외국 인력 정책 정상화와 중국 동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인력 정책 정상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비전문 인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동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중국 동포의 부분이 동포라는 특색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 일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중국 동포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인력 정책, 비전문 인력 정책이란데요. 전개 과정을 보면 도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중수교 1992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죠. 93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갈등기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 4년간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허가제라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인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허가제, E9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용허가제가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 중국 동포랑 관련해서 이 고용허가제와 함께 방문취업제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고용허가제 발전기인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문취업제가 발표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 인력이 왜 필요했느냐?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민들이 소위 3D라고 하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세계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력난이 생겼고,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는 외국 인력을 갑자기 들일 수가 없어서 연수생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연수취업제, 취업관리제,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하죠. 미봉책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 물론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불법적인 취업이 있게 되고 이러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있었고 또 방문취업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1단계는 우리가 한중수교 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는 91년까지 미등록 이주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왔는데 사실은 노동하고 있는데 노동자로서 하고 있지 않은 불법적인 거죠. 그리고 정책도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2단계로서 한중수교 1992년에 있는데요. 그때 전후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해외 투자업체 연수제도, 산업연수제도, 연수취업제, 취업관리제 같은 사실상 연수취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고 2004년도부터 실시가 되고요. 이것이 다 외국인들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허가제로 2007년도에 이제 일원화되게 됩니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 동포와 같은 경우에는 방문취업제가 생겨서 외국인 중에서 특례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특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중국 동포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산업연수생제라든지 취업관리제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동포법의 적용이 안 되게 되고 그 결과 방문취업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뭐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연수생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연수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중심의 정책이었고 외국 인력을 편법 활용한 것이었고요. 또 임금도 훨씬 연수생이니까 적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연수생으로 오는 것 자체도 힘들었기 때문에 연수생 송출비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이러지 않고 이탈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찬가지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영화로도 이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로서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고용허가제, 노동자로서 존재하는 고용허가제 전에 연수취업제라고 하는 것이 중간 형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돼 있던 곳이 중소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운영을 해서 먼저 이제 뭐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에 합격하면은 취업을 1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연수취업제도 사실상 이 노동상권이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 주체가 민간단체가 되다 보니까 사업주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3년을 하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게 되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사업주에게 어떤 희망국가 또는 구직자 명부를 신청받고 또 15개 나라, 뭐 16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특정 국가들을 통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를 모집해서 사실상 허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한다. 그 중국 동포들의 H2 비자랑 똑같은 거죠. 다만 비자가 비전문 취업이라고 하는 E9 비자가 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이라든지 관리 주체를 고용노동부가 하게 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시장 수요 존중의 원칙, 단기순환 원칙, 차별금지 원칙.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보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발 절차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 또 한국 시장의 수요, 어떤 업종에서 어떤 직위들이 필요하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온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단기순환, 그러니까 3년, 뭐 연장해도 5년까지 되는데 그런 다음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실은 이제 지켜지지 않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입 근로자의 체류 자격별, 업종별 배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쿼터로서 이 업종을 배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에 의한 업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 저숙련 외국 인력 정책 그렇지만은 고용허가제를 거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미 없어져야 될 사양 산업들 그리고 너무 저임에만 의존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도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들도 일으켰고요. 또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국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또한 들어온 사람들,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동포들에게 방문 취업 비자와 재동포 비자를 주게 되고, 이 재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마저도 취업 현장에 있게 되면서, 특히 단순 노무 쪽에 있게 되면서 일반 외국 인력들이랑도 경쟁이 되게 되겠죠. 더군다나 영주 자격을 가진 동포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단순 노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왜 발생했을까요?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포들 중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그러니까 동일 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또는 기술 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주 자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주 자격이니까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과 같은 업종이니까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일반 외국인에게 단순 노무, 또 방문취업제, 재동포 비자, 그리고 영주 비자, 이렇게 재동포들에게 주어진 체류 자격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있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동포들의 취업 쟁점은 인력으로서 바라보는 것에서도 일반 외국인들과 차이가 나게 되고, 동포로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재미동포, 제일동포 등 다른 지역 동포들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노동에 있어서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게 되면서 사실상 차별적 구조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